아까 1000 몇 번이었죠? 1000 지민이 몇 번이야? 누구니? 넌 없어. 어? 1030번. (1030번이래요) 집합 A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 그리고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다. 좀 잘라서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도 좀 연습하셔야 돼요. 잘라야 돼. 한 번에 하면 힘들어. 원소가 일단 몇 개였으면 좋겠다? 3개였으면 좋겠다. 그 원소가 3개를 내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9개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원소가 3개인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게 집합이거든? 뽑은 거에 그러면 순서를 구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올려놓으세요. 구분할 필요 없죠. 집합은 1, 2, 3으로 뽑으나 3, 2, 2로 뽑으나 집합은 없잖아. 똑같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순서 구분 없이 10개 중에 9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야? 3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홀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한 개가 적어도 한 개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홀수가 적어도 한 개라는 건 홀수가 한 개여도 되고, 홀수가 몇 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홀수가 3개여도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원래 다 풀어도 되기는 되는데 여기에 뭐만 하나 딱 보면 홀수가 몇 개인 거, 딴 개인 거, 여기 하나만 넣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원소를 몇 개 뽑을 때 3개를 뽑는 모든 경우가 되는 거지. 흔히 말해서 전체. 거기서 잠깐 프린트. 프린트 아직 프린트. 혹시 이따 프린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으시면 프린트. 네, 오늘까지만 잠깐 이거 마무리만 프린트 할 거고요. 그다음 다시 본규제 진행할 겁니다. 그 전체에서 누구만 딱 잘라내면, 홀수가 빵개인 것만 잘라내면 내가 필요한 것만 뭐야 딱 남는다. 됐어? 이렇게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가 몇 개인 거, 홀수가 빵개인 거 잘라야지. 그럼 전체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원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 9개가 있으니까 몇 개를 고르겠다라는 거야? 3개 골라주세요. 됐니? 근데 이게 집합의 특성상 순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P가 아니라 뭘 쓰는 거야? C를 쓰는 거야. 그리고 빼기. 우리가 홀수가 빵개라고 했는데 좀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홀수가 빵개라는 얘기는 짝수를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짝수 3개 고르라는 얘기도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짝수 3개를 고르는데 짝수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그래서 짝수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그러니까 오로지 뭐로만 구성되어 있는,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뭐야? 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애가 나오는구나. 여기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얘는 C를 쓰죠. 문제 풀다 보면 H를 쓸 수도 있고 파이를 쓸 수도 있고 등등등. 우리가 앞으로 확률과 통계 배우면서 조금 더 많이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할 건데 우리가 진짜로 연습해야 될 건 뭐다? 게임이지. 됐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연습이 조금 뭐야? 쉬운 문제로 한번 해보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필요하거든. 이게. 이거 괜찮나요? 네. 또 몇 번 할까? 없어? 진우라가 1022번. 1022번이고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뽑을 때, 일단 우리 요거 좀 정리 좀 할게요. 9장 중에서 몇 장을 뽑는데 1022번입니다. 1022번. 네. 9장 중에서 3장을 뽑는데 어떻게 뽑아? 동시에 뽑아.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시에 뽑는다는 건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손 안에는 어차피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들어온다 이런 구분이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근데 이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총합이 무슨 수였으면 좋겠다? 홀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숫자가 3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3개를 더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이거 다 더해서 홀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럼 홀수가 되려면 첫 번째는 홀수가 이렇게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홀수 하나에 짝수가 2개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맞니? 근데 내가 이 다음에 홀짝짝을 했잖아. 그러면 홀짝을 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까 말했잖아. 순서 구분은 안 할 거라고. 맞아? 그럼 홀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떤 거야? 다 똑같은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야. 요 한 끗 차이에 답이 달라지거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홀수를 3개 고르라는 얘기거든. 이건 결론은. 홀수가 1부터 9까지 몇 개 있어요? 써놓은 게 있으니까 갖다 씁시다. 홀수 여기 보니까 몇 개 있어요? 5개가 홀수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 홀수 3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문제 보시면은 한 번에 뽑는다고 그랬죠? 그 말은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P 대신에 뭘 쓸 거란 얘기야? C 쓸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홀수를 그럼 일단 한 개를 골라야겠네. 홀수는 몇 개 중에 있어요? 5개 홀수 중에서 그럼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는 짝수 2개를 고르라네? 그럼 짝수가 몇 개 있어? 4개가 짝수가 있잖아.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는 거야? 2개 골라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하면 돼? 연단하면 되니까 둘을 뭐야?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건 아마 10일 거고요. 요건 아마 5랑 6이니까 30이고요. 더하면 뭐 한 40 정도 나오겠네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면 내가 더하기 빼기 또 틀리거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고 그러면 진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할게요. 질문 좀 마지막 또 해봐. 네, 일단 진도 나가고요. 본교재 먼저 하시고 여기는 도로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이게 마지막 한 유형까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우리가 별표 좀 칠게요. 유형 11번에 분할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 유형 11번 별표 치시고요. 유형 12번에는 그거에 이어서 분할한 후 분배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다 별표를 좀 칠게요. 별표. 사실 분할은 오늘 하지만 중간중간에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이 했던 분할이 막 생각이 잘 안 나실 가능성이 좀 높아. 그래서 다시 설명은 계속 드릴 건데 첫 뉘앙스만 좀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두 번째 들을 때 좀 빨리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분할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분할과 분배입니다. 근데 나는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까먹어. 이게 한지가 되게 갭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1학년 마지막 학기에 배우는 건데 뭐 여러분들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이 휙 지난 다음에 고3 때 다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분할 들었는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기 좀 복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분할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분할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A, B, C, D, E, F에서 6명 있는데 얘네들을 3개 팀으로 분할해 놓고 싶어. 분할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분할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그냥 팀으로만 나누라는 거잖아. 팀의 이름이 안 달려 있지. 그럼 내가 너네들 첫 번째 이거 물어볼게. 내가 어떤 팀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두 팀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여기다가 A랑 B를 넣고요. 여기다 C랑 D를 넣어서 팀을 여기다 A랑 B를 넣고 팀을 하나 만들어요. 됐니?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다가 B랑 A를 넣고 팀을 만들 거야. 그 이거랑 팀을 나눴다라는 전제하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너랑 A 어쨌든 여기 한 팀에 A랑 B가 있는 거잖아. 여기도 어쨌든 간에 A랑 B가 한 팀이 되는 거지. 각각 업무가 없잖아. 그지?
그냥 얘네들은 함께 있을 뿐인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분할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뉘어져 있는 얘네들 순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되니? 그 팀 안에 있는 존재들을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A, B를 한 팀 놓고 C랑 D를 한 팀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두 팀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니? 그럼 이거랑 C, D를 한 번에 놓고 A, B를 여기다가 한 팀을 놨어요. 됐니? 그럼 얘랑 얘랑은 같은 걸까요? 역시나 다른 걸까요? 미리 약속해 놓을게요. 이건 일종의 약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얘네 둘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팀을 나눠놓은 것도 순서를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우리 뭐 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중복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분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순서 구분도 되어 있지 않고요. 나뉘어져 있는 팀에 대한 순서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경우의 수의 수학적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A, B, C, D, E, F를 3개 팀으로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돼? 6명이니까 이게 6명 맞춰놨거든? 6개를 3팀으로 만들래. 그럼 몇 명 할래? 응? 2명?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2명만 하면 될까요?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너무나 올바른 사회 교육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의와 평등이 기본적인 마인드야. 그러다 보니까 6명을 3개로 나눠. 그럼 공평하게 2명씩 줘야지. 그지? 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에서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평등하지 않아요. 알겠니? 그러니까는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실 수 있어요? 4명에 한 명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명에 2명에 1명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여기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말하대로 2명으로 나누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여기는 4명에 1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싶잖아. 그럼 여기 4명을 모으면 되겠네? 4명을 갖다 놓으면 되겠네? 괜찮아? 그 4명 어떻게 갖다 놓으면 돼? 여기 몇 명 있어요? 6명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몇 명 갖다 놓으면 돼요. 4명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니? 근데 내가 아까 말했는데 이 4명이 한 팀이 됐을 때 걔네들도 순서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됐어? 어차피 그냥 한 팀이야. 예를 들어서 도윤이랑 소윤이랑 한 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소윤이랑 도윤이랑 한 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어떤 거야? 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순서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6명 중에서 4명을 골라서 여기다 우르르 담을 건데 순서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뭘 쓰겠다라는 거야? C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몇 명이에요? 6명 중에 4명 갖다가 썼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봐요. 2명이 남는 거 맞나요? 그럼 2명 중에서 1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명 중에서 1명을 여기다가 우르르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명 남은 거지? 그럼 남은 1명 중에서 1명 갖다가 놓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얘네들이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A, B, C, D까지를 4명을 한 팀을 만들었다 쳐. 그 다음에 남는 E를 여기다 1명을 갖다 쳐. 됐니? 그 다음은 F를 1명을 가져놨다고 쳐.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나누다 보면 4명을 A, B, C, D로 또 골라놓고 여기를 내가 F로 채우고 여기를 E로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저 말대로라면. 맞니? 그럼 얘랑 얘는 어떤 거야? 안 돼. 이거 중요해. 얘랑 얘는 어떤 거야? 같은 거라고 그랬지. 중요해. 순서 구분 안 한다고 같은 팀도. 그러니까 이렇게 EF나 FE나 어떤 놈이라는 거야? 같은 놈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거 뭐야? 중복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없애야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인원수가 같은 게 한 명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겠지?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나눠주는 거야? 얘네들 줄 서는 게 이펙토리얼 가지인데 그게 매번 중복이 일어나요. 이렇게 맨날 몇 개씩 나와? 2개씩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됐니? 그래서 뭐야? 이펙토리얼로 나누자는 얘기인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NCR 배웠을 때 기억이 나시면 그래서 더 이해가 쉬운 거야. 내가 NPR로 일단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배운 게 NPR이기 때문에. 근데 알게를 뽑다 보니까 알게가 줄 서는 만큼 뭐가 일어난다? 중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중복을 R 팩토리얼로 뭐 하는 걸로 없앴다? 나누는 걸로 없앴다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얘네 둘이 인원수가 똑같다 보니 얘네들이 줄 서는 것만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중복이 일어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데 없애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나눠서 없애겠다고. 두 개씩 생기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쓰겠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별로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인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줄 서는 걸 보여야 돼? 중복을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네. 줄 서는 것만큼 뭐가 일어나니까? 중복이 일어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가볼게요. 여기는 뭐 쉽습니다. 자, 여기 3명은 어떻게 골라주면 돼요? 6명 중에서 3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역시나 순서 구분할 필요 없으니까 C라고 쓸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남은 게 몇 명이야? 3명이네. 그러면 3명 중에서 몇 명 골라주면 돼? 2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1명 남았는데 1명 중에 1명 골라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얘는 1인데요. 의미가 없잖아요? 꼭 써야 되나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요 식의 구성이 이렇게 좀 보통 써있다 보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 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 거는. 자, 여기는 같은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할 필요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6명 중에서 2명 갖다 놓으면 되죠. 남은 거 몇 명이야? 4명이지? 그래서 4명 중에서 2명을 갖다가 여기다 놓을 거고요. 됐니? 마지막은 2명 중에서 2명을 갖다 놓을 건데 여기는 인원수가 같은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3개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 이런 거야 또. 내가 A, B를 하나로 놨고 C, D를 하나로 놓고 한 팀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D, E, F를 한 팀을 이렇게 묶었어. 근데 이렇게 묶을 수도 있지만 뭐 묶다 보면 C, D가 여기 있고 A, B가 여기에 있고 E, F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얘나 어떻다고? 분할에서는 분할의 포인트 나눠놓은 애들 순서 구분해요 안 해요? 순서 구분 안 해요가 약속이라고. 그러면 얘나 어떤 거야? 결국 순서만 달라진 것 뿐이니까 같은 놈인 거라고.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나오겠어? 이게 몇 개인가? 하나, 둘, 3개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이 뭐 하는 것만큼? 줄 서는 것만큼 똑같은 애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뭐 해주자는 거야? 나눠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ES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돼? 이거 똑같은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지? 그래서 그걸로 뭐 한다? 나눠야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됐니? 조금 유치한 그 비교지만 이런 거야. 생일날 케이크 있어요. 분할은 생일날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만 놓는 거야. 잘라만 놓은 거예요. 됐니?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게 여기 있어도 되고 사실 이게 원이 좀 회전해서 위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별로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냥 잘려만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순서 구분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분배가 나오거든. 다음은 분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할을 하고 나서 이어서 행하는 행동이 분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A, B, C, D를 3개의 팀으로 분할했죠. 그럼 얘를 2번 이 세 팀을 이렇게 합시다. 이 세 팀을 어떤 애들은 교무실 청소를 시키고 어떤 애들은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어떤 애들은 복도 청소를 시키세요. 시키는 경우에 수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분할이라는 작업을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이 A, B, C, D가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는 거야. 이렇게 3개 팀을 일단 뭐야? 나눠만 모은 거야. 분할은 딱 여기까지만 한 거야. 됐니?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야. 이 3개 팀 중에서 한 팀에는 뭘 시키고 화장실이나 교무실이나 화장실이나 복도 중에 하나를 청소시킬 거고. 됐니? 그 남은 애한테는 남은 거 하나 시킬 거고. 맞아? 그 다음 마지막 애한테도 일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 첫 번째 팀한테 내가 골라줄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얘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두 번째 팀한테 시킬 수 있는 업무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남은 두 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팀한테 시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값인데? 이거 얼마예요? 이 3팩토리얼이죠? 이 나누는 팀한테 각각 업무 분담하는 것까지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분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하기를 진행하면 돼? 줄 세우기를 진행하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짓는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조금 헷갈리시면 난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분할이라고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분할까지만 해주세요. 일단은. 왜냐면 분배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킬 거기 때문에 얘는 너무 뭐 맨날 3팩토리얼만 곱하는 건 아니야. 됐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분할까지만 잘 해놓으셔도 되고 분할까지의 의미가 뭔지만 정확히 아셔도 되고 조금 힘내. 얘들아 힘내. 왜 이래? 그 옆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 분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의 관계는 분할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 처리까지 가면 분배, 멈추면 분할. 됐어요? 그리고 분할은 나눠놓은 거 순서를 구분해야 해. 안 한 상태를 분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래서 문제 잠깐 좀 볼게요. 자, 1052번입니다.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에 빈 주머니가 없도록 이거 좀 지워도 되나요? 잠깐 지울게요. 저희 우리 영상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네. 자, 1052번. 서로 다른 6개의 동전을 똑같은 주머니 2개에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았으면 좋겠대요. 일단 할 일이 뭔가요? 6개가 그러면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야 돼? 2개의 팀으로 나뉘어야 되겠지. 주머니 몇 개 나눠 담을 거니까. 2개 나눠 담을 거니까. 안 돼! 얘들아 힘내라. 이 처음 거 잘해야지 다음 거 할 때 쉽다. 다시 1052번.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똑같은 주머니 2개에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눠 담아야 되는데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동그라미 쓰요. 나눠야 돼. 그럼 6개 동전을 2팀으로 나눠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자는 얘기인 거야. 됐니? 근데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로 나눠야 돼요? 5개 1개로 나누거나 4개 2개로 나누거나 3개 3개로 나누거나 2개 4개로 나누거나 이거 해봐라. 안 할 거야. 왜냐면 일단 말했잖아 선생님이 2개 팀으로만 나눠 놓을 거라고. 됐니? 그럼 팀으로 나눴을 때 여기 2개짜리랑 4개짜리 놓는 거나 수학에서는 4개짜리랑 2개짜리 놓는 거는 어떻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당장은 하지 않아. 분할만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인원을 이렇게 해서 여기 4명이랑 여기 2명을 나누는데 여기 4명이랑 여기 2명이랑 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2명이랑 여기 4명 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야. 어차피 2팀이잖아. 그치? 분할은 딱 거기까지야. 이해가셨어요? 경계면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 2, 3은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나누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6개 중에서 5개를 여기다 우르르르 담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1개지. 그럼 1개 중에 1개를 여기다 우르르르 담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계산이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그건지 몰라서 못 풀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4개를 우르르르 여기다 담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 우르르르 담아서 마무리를 할 거야.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6개 중에서 3개를 여기다가 우르르르 담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3개지? 3개 중에서 3개를 여기다가 우르르르 담는데 문제는 뭐야? 얘들 인원수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얘네들 줄서는 2팩토리얼 가지는 중복되니까 그걸 뭐야? 나눠서 중복 제거해야 된다. 까지가 스토리인 거야. 자, 여기까지 한 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상태인 거야? 지금 계산한 걸, 이거 참고로 계산한 걸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다 더하시면 얘는 6개고 얘는 6시 2니까 15개 곱하기 15일 거고 얘는 6시 3이니까 20에다가 2로 나눴으니까 10일 거고 이거 다 더하니까 31가지가 나오나요?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분할입니다.
천천히 여러분 이 계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간만에 하는 거라서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천천히 계산 연습을 한번 꼭 하셔야 되고요. 자, 하셨으면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원하는 대로 두 주머니에 담으려고 나눠 놓기는 했어.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주머니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주머니네. 이 동전들이 몇 꾸러미가 두 개 꾸러미로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총 몇 가지라는 거야? 30. 한 가지가 나왔다는 게 요 모양이 됐니?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주머니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주머니 얘를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맞아? 얘한테 남은 주머니를 하나 중에 하나 골라주고 이렇게 분배라는 작업까지 그러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는? 문제를 읽어야 돼. 문제 안에 있어 힌트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문제를 봐야 돼. 문제에 써 있어. 문제에 써 있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두 줄도 안 되는 문제에 다 써 있어. 준서야 해야 되는 것도 말아야 되는 거야. 그냥 찍어도 괜찮아. 이번 달은 겁나 많이 틀려봐야 돼. 그래야 이번 학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3월 되기 전까지 많이 틀려야 돼. 알겠어? 근데 대신에 소신 있게 틀리셔야 돼요. 알겠니?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소신 있게 틀려야 그럼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교정이 되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너무 이렇게 반사듯이 어차피 A 아니면 B잖아. 그래서 찍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소신 있게 한번 찍어봐. 찍지 말라고 소신 있게 찍어. 그지? 알겠어. 할 필요 없어요. 왜 없냐면 거기 줄 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머니가 어떻게 생겼어? 똑같은 주머니거든. 줄 쳐. 그러니까 되게 치사해. 이런 걸로 바뀌어. 여기는 단원의 특성이 그래. 알겠니? 주머니가 똑같잖아. 그럼 내가 이 두 개 중에서 뭘 고르나 얘가 갖는 주머니는 어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할해서 멈추는 겁니다. 주머니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걸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안 넘어가도 됩니다. 1056번이에요. 1056번. 바로 갈게요. 1056번. 1056번에 내가 계산은 좀 천천히 할게. 1056번. 근데 문제를 보면 일단 상황부터 봐셔야 돼요. 자, 여기는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몇 개, 두 개, 한 개로 나누게 돼. 야, 이런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와. 몇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보통은 나옵니다. 됐어요? 얘는 안 나왔으니까 당한 거고 보통은 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5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은 3개 남았으니까 3개 중에 2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몇 개 남아? 1개 남으니까 1개 중에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 개수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줄을 서는 것만큼 뭐가 일어나? 중복이 일어나니까 그것만 제거하자고. 여기까지가 수학에서는 뭐라 부르는 거야? 분. 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 사탕이 몇 꾸러미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3꾸러미가 생기는 거예요. 2개, 1개짜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인정? 상황 파악. 자, 근데 걔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걔를 어떻게 하래요, 문제가? 세 사람한테 주래죠. 그럼 세 사람은 줄쳐. 이 같아요, 달라요? 아까 주머니는 같은 주머니였는데 얘는 사람이냐?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볼게.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주머니한테, 물론 사람한테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주머니한테라고 할게요. 주머니한테 너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니까 3사람 있으니까 3사람 중에 한 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주머니는 주인 찾아갔어요. 됐니? 그럼 두 번째 주머니가 남지. 그럼 두 번째 주머니는 몇 명 남았어? 인원이 이제 2명 남았잖아. 그치? 그럼 2명 중에 1명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머니는 남은 1명한테 주면 되겠죠. 이 나눠놓은 거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갖다 줬죠? 그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야? 분배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배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왜? 누가 뭘 받는지는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요 3팩토리얼을 곱하는 것까지 해서 분 100까지 해야 마무리가 돼요. 압니다.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낯설거든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어려우면요. 분할까지만 연습하셔도 돼요. 일단. 분배는 나중에 처리하는 걸 알려드리기가 쉬워요. 오히려. 문제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까지는 확실히 좀 연습해 놓자. 분할까지는 확실히 연습을 좀 해놓자. 분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1052번이랑 그래서 1056번의 차이를 확실히 좀 느끼셔야 됩니다. 1052와 1056번의 차이. 됐어? 1056번은 나눠 놓는데 주머니가 어떤 형태로 주다 보니 같은 주머니에 주다 보니까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죠. 분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56번은 나눠 놨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까지 해야 된다. 구분하는 연습. 됐어? 근데 요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만 명확하게 해라? 분할까지만 하셔도 괜찮다. 됐어요? 분할까지만 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조정 가능합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분할도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분할도 모르면 좀 접근이 힘드니까 분할까지는 완벽하게 연습. 됐어요? 자, 거기 대진표 얘기가 나와요. 유형 13번인데요. 대진표는 중요까지는 안 하는데 수학에서의 대진표에 대한 개념은 좀 아셔야 돼요. 스포 먼저 할게요. 대진표는 분할로 풀어라는 얘기예요. 분할로. 106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대진표를 나누라는데 수학 대진표의 첫 번째 특성,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을 놓고 B라는 사람을 놓는 거나, 잘 드셔야 돼요. B라는 사람을 놓고 여기다 A를 놓는 거나 대진표에서는 어떻게 바라본다? 똑같게 바라본다. 수학 대진표에서는 똑같게 바라봐요. 요거 두 개 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두 명을 우르르 담았어. 근데 이 두 명 담은 거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긴 여러분 납득하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여기도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A, B 들어가세요. 그다음 C, D 들어가세요. 이렇게 나누는 거나 여기 C, D 들어가세요. 여기 A, B 들어가세요나 수학 대진표에서는 어떻게 바라본다? 이거 두 개도 같게 봅니다. 수학에서만 그래요. 근데 수학에서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 보통 여기가 1경기, 2경기, 3경기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물론 모든 게 뭐랄까 이 경기를 올림픽처럼 한 번에 빵 하면 좋기는 한데 보통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보통 얘가 1경기, 2경기, 3경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실 얘네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긴 하거든. 오케이? 근데 수학 대진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을 어떻게 본다? 같게 봐요. 그럼 얘네들 같게 본다는 건 이거 나누는 팀의 순서 구분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 배운 분할이랑 어때? 똑같네. 얘 나눠놓은 애들도 구분 안 해요. 순서 구분. 그치? 그 다음에 나눠놓은 팀들도 순서 구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뭘로 풀라는 얘기야? 분할로 풀라는 얘기야. 수학에서. 이해가 됐습니까?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대진표를 풀 때는 근데 밑에서부터 진행하지는 않아요. 왜 밑에서부터 진행 안 하냐면 이걸 그냥 두 개로 나누시면 여기 뭐라고 했지 이거를? 경기를 해야 되는 두 명이랑 경기를 안 해도 되는 두 명이랑은 어때? 같아 달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잘 가 안 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총 6팀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야 돼? 2개, 4개로 나눠서 2명은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4개는 이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4명이 우르르 내려와 있네요. 그럼 4명이 내려와 있으면 몇 명으로 또 나눠줘야 돼? 2명으로 또 나눠주셔야 되겠지. 경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2명으로 나눠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굳이 하나하나로 나누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6팀 중에서 일단은 2팀 골라서 여기다 우르르 담을 거고요. 맞아? 그 다음은 남은 4팀 중에서 4팀을 골라서 이쪽으로 우르르 담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4명이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 2명, 여기 2명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 우르르 이쪽으로 담을 거야. 됐니? 그 다음은 남는 2명 중에서 2명 우르르 이쪽으로 담을 거야. 근데 여기 2명, 2명 인원이 어때? 똑같지? 수학 대진표에서는 A, B, C, D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어떻게 보겠다? 똑같게 보기로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줄 서는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나눠 주셔야 돼. 그걸 연달할 거기 때문에 뭐 한다? 곱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거 한번 쓱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분할 분배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선생님이 프린트도 해와야 돼서 지금 이제 오늘 또 메인 교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해요. 너무 피곤해. 여기서 앞에 거 기억 안 나는 거 쓰면 나한테 영상을 달라고 해야 돼. 꼭 봐야 돼, 한 번은. 알았지? 되게 막 되게 심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구분하는 거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답진 집에서 두고 오세요. 우리 두분 프린트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나 할머니네 시내 가는 혼자 갈 거야? 아니 얘가 간다는 거지. 모르겠어. 아니 나 무슨 일이고 나 일요일이야. 이러는데 어디가? 친척집 같은 데 가? 아니? 아니. 이런 거는 왜냐면은 곧 설날인데 맛있겠다. 그래. 거기서 지내는 그럼 내일 월요일 시간 가는 거야? 어? 내일 월요일 시간 가야? 수요일 모르겠어. 요즘 수요일 사람 수는 없잖아. 아니 그래서 맞아 근데 이동 때문에 월요일 시간 보면 우리 내일 이동 없잖아. 이 사람들 그게 뜨는 거. 재밌겠다. 언니 그러나요? 왜 이렇게 자고? 내가 여자 같은 나왔다. 뭐였다? 최애라는 가정학습인가요? 철학사 아니야? 왜 그게 아니야?
한 덩어리가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볼게요. 자, 그럼 원순열 가보도록 합시다. 원순열이고요. 원순열의 기본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회전에서 같은 모양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로 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지. 걔네들은 그냥 다 똑같은 놈으로 취급해 주세요가 원순열이야. 됐어? 근데 이 원순열은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와 두 번째 아이디어를 둘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원형으로 배열하고 싶다는 거야. 얘네들을 원형으로 배열해 주세요. 혹은 회전에서 같은 모양이 되는 건 같은 거 취급해 주세요 라고 써 있을 겁니다. 문제집에.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자, A, B, C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 A, B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C, A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둥글게 둥글게를 하는 거야.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A, B, C로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B, A, C로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C, B, A로 배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서 있는 겁니다. 둥글게 둥글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일단 그려놓은 거로는 6가지가 나오거든요. 6가지가 되면 간단해요. 3개를 줄 세우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3팩토리얼 해서. 됐니? 근데 수학에서 원형 배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나 내가 이걸 옆으로 한 칸 딸깍 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생긴 애가 나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거든? 그럼 내가 얘를 옆으로 한 칸 딸깍 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 그 원순열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야? 얘네들은 똑같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얘네들도 똑같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몇 개씩 중복이 일어나겠어요? 3개씩 중복이 일어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오케이? 왜 3개야? 내가 3개를 배열하니까 3개가 회전할 수 있는 모양이 하나, 한 바퀴, 한 칸 움직여서 둘, 그 다음 한 칸 더 움직여서 셋. 이게 몇 가지라는 거야? 이 3가지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만약에 내가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똑같은 모양이 몇 개씩 나오겠어요? 4개가 회전할 수 있는 게 4번이잖아, 4가지. 그치? 만약에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면 5가지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3개 줄 세우는데 몇 개씩 중복될 거야? 3개를 원형 배열하니까 3개씩 중복될 거야.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이번 시간도 했지만 중복되는 걸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3개씩 어떤 모양이 나타나니까 같은 모양이 나타나니까 3으로 나누자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이 2팩토리얼에서 2가지가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근데 첫 번째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 좀 조금만 더 하고 가요.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제일 많이 써요. 됐니? 그러면 네, 거기 5번 잠깐 볼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5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연습하고 갈게요. 하나만. 첫 번째 아이디어로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형의 탁자 둘레 놓인 5개의 의자가 있대요. 그래서 6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을 뽑아 원형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하고 나왔어. 터프야. 나름 어려운 건가 봐. 근데 안 어려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야? 몇 명 중에 몇 명만 앉히겠대? 6명 중에서 5명만 앉힌대지? 그럼 우린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나 6명 중에서 5명 일단 골라서 앉힐 사람부터 고를게요가 첫 번째 할 일인 거야. 됐니?
그럼 우리한테 몇 명이 생겨? 5명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그 원형 테이블에 앉히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다고. 그럼 얘네를 원형 테이블로 앉히는 방법은 5명이 있으면 5명을 일단 쭈루루룩 줄 세우자라는 거야. 앉히자 이거야. 편하게. 되니? 근데 막 앉히는데 이게 회전할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야? 5명을 앉히니까 5가지의 회전 모양이 있겠지? 그럼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온다는 얘기야? 5개씩 나오더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3명만 원형 배열하니까 내가 똑같은 걸 지금 몇 개 그린 거야? 하나, 둘, 3개 그린 거잖아. 그럼 만약에 5개를 배열하면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나오고 있어요? 5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5가지씩 뭐가 일어나니까? 중복이 일어나니까 중복을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곱하시면 돼요. 이게 원순위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유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나누기를 통해서 뭐야? 중복을 제거한다는 거야. 저희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잠깐 페이지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더 진상스러운 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진짜 미친 그림이 있었는데 그래 좋다. 좀 확 넘어가서 31번이야. 넘어가서 31번이야. 나 그리는 동안 선생님 근데 미안해 약간 습관이라던데 맨날 여기쯤에서 멈출 거예요. 계산을 여러분 직접 하세요. 알겠죠? 보통 계산은 잘 안 합니다.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고 답 이상하면 또 얘기해줘야 알겠지? 답 이상하던데요 하면 뭐 조금 잘못 썼긴 했을 거예요. 네. 31번으로 확 넘어가 볼게요. 31번은 필기를 둘 다 해요. 근데 첫 번째는 문제가 정해 말하면 문제 풀이에 있는 대로 푼 거야.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여기다가 몇 개의 색깔? 7개의 색을 칠하고 싶어요. 근데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단 이 말이 없으면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색칠 문제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자? 같은 곳으로 보자고 했어. 그치? 그럼 원순열적 성격이 있겠구나. 자, 첫 번째 풀이는 여기 풀이 나오는 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됐니?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다가 7개 중에서 색깔 하나를 골라서 칠합니다. 가운데다가 7개 중에서 색깔 하나를 먼저 칠할 거예요. 괜찮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하나, 둘, 셋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도 색을 칠해야 되는데 색을 골라야겠지? 하나 썼으니까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네? 그럼 6개 중에서 몇 개 골라서 3개를 일단 골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칠을 할 거야. 그래서 3팩토리얼에서 색을 칠할 거야. 괜찮니? 근데 문제는 이거 회전에서 같은 것은 다 어떤 취급하기로 했어요? 같은 취급하기로 했었지?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회전할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예요? 삼각형이니까 3가지지?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모양 3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그러면 7개 중에서 하나 썼고 남은 6개 중에 3개 썼어. 그럼 남은 색은 자연스럽게 3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남은 색깔 3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뭐야? 칠해주면 되겠네? 그럼 색칠하는 데다가 내가 3팩토리얼을 할 거거든? 선생님 얘 그러면 3으로 나눠요? 안 나눠요? 라고 물어보면 너는 대답 어떻게 할 거니? 나눠야 돼? 말아야 돼? 영진이는 맞았어. 우리가 회전의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회전의 목적은 얘나 이게 움직인 거나 같은 모양이니까 나누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아 여기까지의 작업에 의해서 여기 3개의 색깔이 어떻게 돼? 정해지지.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색깔, 여기 2번 색깔, 여기 3번 색깔이라고 치자. 됐니? 그러면 색이 칠해지는 순간 이제 얘네들의 회전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고정이 되는 거야. 색을 칠하는 순간. 그럼 여기 3개의 색깔을 칠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원순율 얘기가 아닌 거야. 괜찮아? 그래서 3팩토리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 근데 어려워. 그치? 어려워. 1번이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해 가죠? 논리적으로는 이해 가시죠? 의도가 다 7개 중에 하나 골랐고요. 6개 중에 3개 골라서 원순위를 했고요. 마지막 건 왜 원순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됐어? 일단 대강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풀이의 풀이 방식입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내가 가르쳐준 거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얘는 야 7개를 여기다 색칠을 막 해. 색깔 준다. 여기 7개 중에 하나, 뭐 6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7개 색칠을 해. 7팩토리얼. 괜찮니? 괜찮니? 얘 회전할 수 있는 모양이 몇 가지야? 이게 통째로 삼각형이잖아. 회전할 수 있는 모양 몇 가지? 3가지 맞니? 그럼 똑같은 3가지씩 계속 반복이겠지. 3개가. 그 중복이 3가지씩 일어난다는 얘기야. 3번 회전할 수 있으니까. 나무 3번 돼. 의도를 파악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됐니?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3개를 고르니까 이게 삼각형 모양일 거고 대충 그지? 그럼 얘가 회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몇 개씩 발생하겠구나. 3개씩 발생한다라는 사실만 인지하면 이런 문제는 물론 첫 번째 같은 풀이가 나쁜 풀이 아니에요. 됐니? 그런데 걔보다 훨씬 심플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근데 이거는 꼼수 같은 게 아니야. 알겠니? 명확한 원리를 이용한 거지.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후자로 풀어도 되는데 결과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뭐 간단히 보자면 여기 7이 있고요. 여기에 6, 5, 4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 2, 1이 있고요. 그래서 7팩토리얼이지. 여기 분모에 3, 2, 1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팩토리얼 사라져요. 그럼 결국은 위에 7팩토리얼 남고 밑에는 뭐가 남아? 3이 남아. 그래서 값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약간 학습 습관이 이러신 분들 있어. 개념 설명은 일단 대충 듣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쓰면 되지 뭐 하면서 이렇게 깨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복잡한 걸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됐니? 자,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그거에 완전 극강화된 형태의 문제 하나 볼게요. 거기 38번이에요. 와 미쳤어. 38번 봤니? 와 미쳤지 일단. 미쳤지. 근데 안 미쳤어. 38번 면이 몇 개가 있어요? 8개 있나요? 그럼 이거는 근데 나중에 또 찬찬히 하는 것도 해줄게. 근데 38번 일단 8개 면에 색을 칠해. 괜찮아? 자, 얘가 회전해서 같은 모양일 때는 같은 거 취급하기로 했잖아. 근데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2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입체이기 때문에. 옆으로 도는 게 있겠죠. 옆으로 돌 수 있는 게 몇 가지 모양 있어? 옆에가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그지? 하나, 둘, 3가지 옆으로 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3가지씩 중복인 거야. 옆으로 도는 거. 인정?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도 회전 가능하면 입체잖아요. 위아래로도 뒤집어져요. 밑면과 윗면이 똑같은 모양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위아래로 뒤집어져요. 맞나요? 그럼 그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 뭐야? 몇 가지? 2가지. 회전할 수 있는 거 2가지. 이게 동시에 중복할 거니까 이 동시에 중복을 다 없애시면 돼요. 제대로 외웠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물론 뭐 앞에가 원순열이라 이런 드라마틱한 걸 좀 보여드리는 건데 후반부에는 사실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드라마틱한 게. 특히 킬러 문항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 이미 옛날에 쓰던 꼼수예요. 알겠죠? 꼼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학적인 거긴 하지만 이 예전에 쓰던 꼼수이고요. 이제 문제 출제자들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물론 근데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는 제대로 또 해드릴 거예요. 정석대로라고 하기 좀 그렇고 문제집이 풀어주는 대로 한 번은 안내는 해드릴 거야. 리딩하는 연습은 해야 돼. 여기가 되죠? 답이 6720 나오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바로 위에 있어요. 37번. 37번 위에도 이렇게 써면 돼요. 교과서라고 써봅시다. 37번에다가 교과서. 근데 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랑 38번은 되게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위아래도 모양이 같고요. 좌우도 모양이 같다 보니까 이 회전의 경계가 돼요. 오케이? 그 아래 38번 같은 경우는 옆면 움직이는 거랑 위아래 움직이는 게 경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복 찾는 게 간단한데 이 위에 정육면체는 이거가 문제야. 다 모양이 똑같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위아래 회전하는 거랑 막 섞여. 되니?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야. 나는 사실 거의 웬만한 원수들은 첫 번째 아이디어로 풉니다. 됐어요? 이 아이디어가 가장 나이스해요. 편하기도 하고 써먹기도 좋고 많이 나오고. 됐니? 근데 그래도 우리 두 번째 아이디어까지 아셔야 돼요. 그게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얘네들을 원형에 배열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방법은 VIP라고 하고요. 이건 선생님들마다 용어가 좀 달라서 VIP를 채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거야. 이 A, B, C 중에서 만약에 A라는 놈이 대장이라고 칩시다. 대빵이에요. 그러면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에 A가 자리를 하나 잡았어. 그럼 나머지가 저희 좀 꺼져주실래요? 이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야만 하지. 대장인 VIP가 자리를 차지를 하면 더 이상 이제 테이블은 회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을 저지하는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인정하고 뭐야? 아, 중복을 제거한 거라고 보시면 됐니? 얘는 회전을 저지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누구를 앉혀서? VIP 한 명을 앉혀서. 됐니? 그럼 VIP 한 명이 자리를 잡으면 몇 자리만 채우면 돼? 두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지? 그 몇 팩토리얼이 그래서 2팩토리얼이야. 얘랑 어떤 결과가 나와? 당연하지만 같은 결과가 나와. 그럼 여기서 좀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걸 물어봐. 선생님, 그러면 VIP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쓰지 마세요. 틀렸으니까. 선생님, 그래서 VIP를 저는 3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된다 생각하고요. 됐니? 그 다음 그 VIP가 앉으면 남은 2명이 자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VIP를 선정하게 되면 A가 VIP인 거, C가 VIP인 거, B가 VIP인 거 다 계산하는 거지. 맞잖아. 근데 얘네는 다 어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한 가지는 뭐냐면 VIP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VIP는 그냥 문제 어딘가 한 명. 그러니까 그 여기 3명 중에서 그냥 무작위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고르지 않아요가 핵심이에요. 됐니? 그래서 이 답은 역시나 이펙트별이야. 근데 나는 그래서 VIP도 좋기는 한데 좀 잔인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요. 여기서 그냥 한 명이 잡혔어. 이 테이블이 도니까 한 명을 잡아다가 못으로 꽝꽝꽝꽝 하고 박은 거야. 됐어? 그럼 테이블은 더 이상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여기는 뭔가가 꽂혀 있는 거야. 이제 사람은 아니겠지? 못질을 했으니까. 됐어? 그럼 몇 명만 채우면 돼? 2명만 채우면 되는 거야. 좀 잔인하지만 이 사람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1학년 애들한테는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 됐니?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이해에 도움을 요한다면 그냥 그 VIP는 선정하지 않는다에 좀 방점을 꽂으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 VIP와 함께 자리 하나가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좋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37번을 푸는데 왜 이딴 걸 설명하니? 라고 물어보면 37번으로 가볼게요. 교과서 많이 나옵니다. 답을 외워놓으셔도 좋아요. 왜냐면 정육면체는 얘밖에 없잖아요. 모양이. 요건 주의해야겠다. 색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색이 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색이 6개인데 색 6개를 칠한다는 거잖아. 네, 문제마다 이런 걸 수도 있지. 뭐 한 8개 중에서 6개의 색을 골라서 뭐 이런 얘기가 조금은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 얘는 어떤 게 문제냐? 좌우로도 막 회전하고요. 위아래로도 회전하는데 구분이 안 가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이 VIP를 쓰셔야 되는 거야. VIP를 이용해서 특별한 대장 색깔 하나와 윗뚜껑, 대장 색깔을 윗뚜껑에다가 색칠을 해서 그냥 미리 색칠을 해서 없애버리자는 얘기인 거야. 잠깐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대장이 여기 위치를 자리를 선점을 하셨어. 됐니?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위아래로는 안 도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 남은 색 몇 개? 남은 색 5개. VIP 선정하지 않아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남은 색 5개와 그 다음에 몇 개의 면이 남은 거야? 5개의 면이 남는데 그 5개의 면은 뚜껑이 딱 하고 날아가는 순간, 뚜껑이 사라지는 순간 요렇게 펴지는 거예요.
나머지 5개면은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5개 색을 칠하라는 거네. 그러면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색깔 5개 막 칠해야지. 됐어? 그 다음 얘는 회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모양? 네 가지 모양이죠? 하나 둘셋 안 보일까봐. 4개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 이 정도는 다 보이는데 어쨌든. 네 회전하지 슬퍼지네 갑자기. 그래서 중복되는 거 몇 가지? 4가지 나눠주세요. 됐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VIP를 하실 때는 VIP 선정하지 않아요. 요거만 좀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냥 VIP는 누군가가 갑자기 한 명 있는 거고 걔가 그냥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이 뚜껑과 함께 VIP는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연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여기 조금 특이하게도 1번 아이디어와 2번 아이디어를 같이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약간 공식화해보면 그러면 요 1번 아이디어를 공식으로 만든다면 n명을 만약에 원형으로 배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n 팩토리얼 그냥 하라고요. 괜찮아? n명 이렇게 줄 세우시라고. 괜찮아? 근데 회전하는 모양이 몇 가지겠어요? n 가지겠죠? 그래서 나누시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근데 요것의 결론은 n-1 팩토리얼이지만 난 이걸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이해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아까 여기 이런 것들 계산돼 안 돼? 이런 거 계산 안 돼? 여기는 지금 뭐야? 회전할 수 있는 게 4가지니까 4로 나눠요라는 아이디어를 푼 거잖아. 그치? 근데 n-1 팩토리얼로 식을 외워버리면 쓸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결말은 이렇지만 외울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해.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일로 와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VIP잖아요. VIP면 여기 3명 중에서 1명을 그냥 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1명이 죽음으로써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나는 개그 포인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거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괜찮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n명 중에서 1명은 죽이고 됐어요? 그 다음은 남은 거 줄 세우세요. 1명이 사라짐으로 인해 회전을 한다 안 한다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잘 말씀드리지만 선정하면 안 돼요. 고르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야 그럼 끝났어. 끝났는데 좀 특이한 것만 좀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웃하지 않는 거 좀 특이하니까 해보도록 합시다. 그 10번 잠깐 볼게요. 10번 필기하시고요. 10번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절판 찬압에 구절판이라는 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8개가 있는 건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이렇게 채우는 건가 봐요. 자, 근데 무채를 포함한 밀전병 고기 무채를 포함한 9가지 야, 이런 거 얘들아 이런 거야. 이름이 써 있는 경우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이름을 굳이 쓴 이유가 보통 있거든. 그래서 밀전병 고기 무채를 포함한 9가지의 서로 다른 음식을 한 칸에 한 가지씩 담으려고 한다. 가운데는 일단 밀전병이 들어가요. 여기는 밀전병이 이미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고기와 무채를 이웃하게 이건 이웃이야. 고기와 무채를 이웃하게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밀전병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밀전병은 자리 차지했어 이미 끝. 생각할 필요 없네. 그리고 이게 몇 개? 9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재료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고기랑 무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이웃했으면 좋겠대. 맞아? 그 이웃하면 어떻게 취급하면 돼? 한 명 취급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요 한 명 취급은 하는데 얘네들이 뭐야?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2팩토리얼 가지에서 일단 고무랑 무채는 고기랑 무채는 고물 먹을 뻔했는데 고기랑 무채는 이웃을 하게 만들고 얘네들이 이웃하는 순간 이거 몇 명 취급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7명을 뭐 하면 돼? 줄을 일단 세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얘가 배열이 어떤 배열이에요? 얘네가 배열이 어떤 배열입니까? 원형 배열이죠? 원형 배열이죠? 여기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것만 안 돼요. 그럼 원형 배열이니까 이거 회전할 수 있는 모양 수만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회전할 수 있는 모양 수는 8개짜리 판이니까 8일까요? 아니면 얘네들은 이웃하는 거 취급했으니까 7가지일까요? 회전할 수 있는 모양. 아쉽습니다. 7가지입니다. 이웃을 하면 하나 취급 진짜 해주셔야 돼서 그래. 맞아, 나도 그거 되게 많이 헷갈려하더라고요. 됐어? 체크해. 판은 원본 판은 8가지가 맞는데 얘네들이 이웃하면서 몇 개 취급이 돼버린 거야? 한 개 취급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회전할 때 얘네 둘은 한 번에 휙 하고 넘어가야 돼.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그거만 좀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한번 풀어드린 겁니다. 됐어요? 회전할 수 있는 모양은 몇 가지 취급? 7가지로 취급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뭐 별건 없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특이한 거라서 그래. 이거는 16번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16번을 한번 해봅시다. 16번. 요거 계산되신 분들은 16번 한번 읽어주시고요. 터프야. 어려운 문제를 나가요. 그지? 근데 잘 배우면 안 어려워. 자, 문제는 그래도 다 읽으셨죠? 빨리 읽으시면 돼요. 읽고 들어야 돼. 그럼 읽었다 칠게. 세 줄짜리니까. 자,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모두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 테이블에 앉히는 건 나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다음 스토리가 더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 원형 테이블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 생각보다 심플하게. 자, 근데 이때 1학년 3명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요? 이웃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도록 의자에 앉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2학년 2명은 이웃하니까 몇 명, 1학년인가? 1학년은 이웃하니까 몇 명 취급하면 되는 거야? 1명 취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볼게. 1학년 3명은 하늘 꿈. 그 다음에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있는데 이 2학년 2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얘네들은 아예 동그라미 치면 또 오해하겠다. 얘네 둘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괜찮아? 그럼 난 이렇게 할 거라고. 이웃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배치하라고 했죠. 그럼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네 개를 원형 테이블에 먼저 배치를 하겠다고 얘네들. 괜찮아요? 계산 좀 천천히 할게요. 스토리부터 설명드리려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쟤네는 몇 명 취급? 1명 취급이 아까처럼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사이사이 몇 자리가 비어요?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비죠? 그럼 이 네 자리에다가 이 2학년을 1명씩 꽂아놓으면 내가 어디다 배치를 하든 간에 2학년 비는 이웃해 안 해? 이웃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 그래서 그때 배웠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가. 됐어? 오케이? 그 저번 주에 한번 들으셔야 돼요. 영상이 없으면 헷갈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네 자리 중에서 몇 자리 골라서 두 자리 골라서 2학년 2명을 앉힐 건데 문제는 2학년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지? 그래서 나중에 P를 쓸 거야. 미안해. C는 지금 쓰지 말자. 스토리 크게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 네 명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걸 먼저 할 거예요. 됐니? 그럼 원형 배치를 하는 건 4팩토리얼 가지고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 1학년 3명이 뭐해? 이 1학년 3명 이웃하잖아. 근데 이웃한다고 걔네들 자리 배치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1학년이 줄 바꾸는 거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팩토리얼 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회전할 수 있는 거야 몇 가지니? 지금 이거 배치하기 전 기준입니다. 이걸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4가지의 회전 방법이 있는 거지.
안 돼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아니야. 알겠지? 몇 명 취급이기 때문에 한 명 취급이기 때문에 회전할 수 있는 모양은 몇 가지? 4가지가 됩니다. 요런 거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려고 했던 거. 그럼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 이들 사이에 빈자리가 몇 개 생긴다? 4자리가 빈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난 4자리 중에서 이 1학년 2명을 위한 2자리를 고를 거다. 맞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구분하셔야 하는 거야. 이런 행위를 연달할 거니까 곱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 이 4명 중에 2명도 이것도 막 원순열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색이 배정되거나 혹은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이미 서면 더 이상은 테이블이 회전하지 않아? 회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됐니? 그러니까 원순열은 몇 번만 적용하면 되는 거야? 한 번만 적용하시면 돼요. 2번 연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1회에서 저번 주에 한 게 필요하다라고 자꾸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본교재 나가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야. 됐어? 자, 21번인데요. 이 21번 하기 전에 그냥 좀 쉬운 걸 먼저 얘기하면 그 19번 같은 건 20번으로 할까? 20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육각형 할게요. 육각형 말고 삼각형부터 할까? 야, 20번에 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조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6개 줄 세우면 되죠. 오케이? 얘 회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모양이 있는 거야? 상관없으면 돼요. 똑같은 게 3개씩 나올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 할 때 아이디어가 명확해야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어떻게 하면 돼? 얘도 6개 줄 세우면 되죠. 근데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야? 직사각형이야? 그럼 물어볼게. 회전해서 같은 모양이 몇 가지가 나와 얘는? 몇 개?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랑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이렇게 2번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가 되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드릴 때 좀 더 다른 것도 안내해드리긴 할 거지만 이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육각형 같은 경우는 6팩토리얼 하고 6개 나오면 되겠네, 그치? 그럼 뭐 계산 안 해도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알 수 있지. 이해가? 이거 맞아요? 주변 소리에 동요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끝까지 합니다, 수업. 네. 괜찮니? 자, 이제 그 21번을 하자라는 건 뭐였냐면 21번 같은 건 좀 특이해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테이블에 남자들 아이고야 이건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뭔가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별로 안 헷갈리는 거긴 하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합시다. 여기 이제 남자 4명, 여자 4명을 앉히는데 남자 넷이랑 남자들끼리 그냥 남녀가 어떻게 앉았으면 좋겠대? 교대로 앉았으면 좋겠대.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생각을 조금 해야 돼. 이제 그 기본적인 건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조금 생각하는 걸 해보자. 야, 그 남녀가 둘러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남자가 앉기 시작해서 여기 여자,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됐어요? 거꾸로 여기 약간 좀 회장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데 여자가 앉으실 수 있죠. 똑같은 그림. 그치? 얘랑 똑같은 라인으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이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여기 여자분이 시작하니까.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색깔 좀 구분해서 써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야, 그럼 여기 남자의 몇 명 중에 갖다 놓으면 돼? 4명 중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 여학생 몇 명 있어요? 여기 여학생 3명, 4명 있으니까 여기 4명 중에 1명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 남학생은
3명 중에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 여학생은 역시 3명 중에 한 명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 남학생은 2명 중에 한 명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여기 여학생 역시 2명 중에 남은 게 2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은 남은 1명 중에 한 명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여기 여학생 남은 1명 중에 한 명 갖다 놓으면 되네. 맞아요? 그래서 곱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남자애들끼리 먼저 4팩토리얼 계산하라고. 남자 자리에 먼저. 오케이? 여자들끼리 4팩토리얼 계산하시라고요. 그래도 상관은 없다. 자, 그다음 나누기. 야, 얘 회전할 수 있는 거 모양 몇 개? 2개잖아. 이거랑 이게 한번 휙 돈 거 2개. 이로 나누시면 돼. 근데 이거 몇 가지 있어. 위판도 있지만 아래판도 있죠? 그래서 2가지. 원순열 자체는 헷갈릴 게 없다. 야, 알겠어? 그 전에 순열이 오히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이 더 중요해요. 네. 중복 순열은 좀 쉬운 거라서 중복 순열까지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숙제는 선생님이 유형 나가는 거 보고 거기까지만 드린 거예요. 원수율 괜찮나요? 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핵심만 쏙쏙쏙 됐어? 근데 그 핵심이 왠지 알아야지. 그냥 영혼 없이 나누기 2 나누기 4만 외우는 건 절대로 안 돼. 알겠지? 그러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자, 중복순열이고요. 얘는 좀 쉬워요. 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일단 뭐야? 중복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거 또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순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순에서는 뭘 읽으시면 돼? 아, 순서 구분해서 나열하라는 건가 보구나. 됐어요? 중복도 있고 순서 구분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복은 너무 쉬운 게 문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똑같은 수를 또 써서라든가 뭐 중복이 가능하도록이라든가 이렇게 중복은 언급이 되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를 구분하냐 안 하냐만 저렇게 아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세 개의 숫자만 써서 얘를 중복을 허락해서 5자리 수를 만들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든 수예요. 됐니? 그럼 이런 건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자리 수잖아. 전에 말했듯이 순열 풀듯이 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맨 앞에 내가 쓸 수 있는 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 1, 2, 3 중에 하나 넣으면 되잖아. 다음 자리에도 3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1을 썼지만 또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 정도만 이해를 명확히 하시면 돼요. 식으로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겠니? 자, 그럼 다음도 3개, 그 다음도 3개, 그 다음도 3개인 거 같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하시면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 거예요. 공식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39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n파이2라고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읽을 줄은 아셔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리딩할 거냐면,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어요? 3가지였죠. 그리고 5자리 수다 보니까 몇 번의 선택을 해야 돼? 5번 골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번 골라? 5개를 골라야 되니?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특이하게도 5개나 골라야 되는 거야. 됐니?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돼? 근데 나 순서도 구분해야 되고, 왜냐면 5자리 수기 때문에 숫자의 배열에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서 구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수 또 써도 따랐으니까 중복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 2가지의 의미를 함축해서 앞으로 여기다가 대문자 파이를 쓸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3의 몇 제곱이야? 3의 5제곱인 거죠? 얘가 얘가 뭐 지수에서 계산하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됐니? 오케이? 그러나 실제로 파이를 선생님은 거의 쓴다 안 쓴다? 아마 못 볼 겁니다. 됐어요? 나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n파이 r로 풀 수 있는 건 되게 쉬운 문제까지만 풀리는 거지 어려운 문제는 n파이 r로는 안 풀려요. 알겠니? 어차피 판때기 그려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9번 같은 거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쓰라는 거고요. 그럼 빨리 유형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 44번 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볼게. 근데 내가 이렇게 5자리 수를 만들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 그러면 내가 2 해서 22,222라고도 만들 수 있는 거지. 맞아? 이 주목 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알겠어. 내가 물어보면 자꾸 의심하네. 맞아요. 됐니? 그럼 좀 이상한 거 있지. 뭐가 안 쓰였어? 1이 안 쓰였지. 3도 안 쓰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복순열을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사용되지 않는 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 돼. 나열하다 보면 1만 쓸 수도 있고 3만 쓸 수도 있고 1, 2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수가 존재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44번인데요. 자, 44번 선생님이 푸는 게 좀 틀려요. 주의사항이라서 그래요. 뭐가 틀린지 한번 봐봐. 숙제는 그냥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49번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4번, 5번, 6번, 7번 공이 있는 거고 주머니가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됐니? 자, 이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니 이런 문제는 7파이 2일런지 2파이 7인지를 헷갈려 하세요. 첫 번째 파이로 풀었을 때 최악의 문제야. 뭐야? 뭐 같아? 이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헷갈려. 알겠지? 그래도 2개니까 찍은 거잖아. 그치? 틀리면은 아니 알았어. 찍었다는 거는 아니라 다른 사람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너 얘기가 아니야. 순간 너무 상처를 못 받았는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야, A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A가 고를 수 있는 게 7가지인 거지. 그 다음에 B가 선택한다고 하면 남은 똑같이 7가지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중복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공이나 2번 공을 골랐어. 그럼 나머지 공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맞니? 근데 문제는 어떤 거야? 주머니에 공을 담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공이 있으면 돼? 안 돼? 남아있는 공은 안 돼. 문제 읽으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공들이 주머니를 고르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첫 번째 공이 주머니 A랑 B 중에서 나 2개 중에 하나 고를래. 이거라고. 됐니? 그럼 두 번째 공 주머니도 공. 두 번째 공도 나 A랑 B 중에 하나 고를래. 이거라고. 그러니까 파이를 풀면 헷갈린다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기거든. 여기서 7개를 고르다 보면 남는 공은 어쩌지? 이런 게 생각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고르면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2파이 7이 답인 게 맞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관점으로 풀자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근데 틀려. 왜 틀려? 근데 틀립니다. 이거는 아예 전면 수정은 아니야. 지우지마. 조금 틀렸어. 뭐가 걸리는 거 있잖아. 문제 읽으면서 걸리는 거 빨리 파악해야지. 분명히 있을 텐데. 빈 주머니가 없어야 된다잖아. 자, 이 파이의 맹점이라고. 야, 얘도 A, 얘도 A, 얘도 A 다 A만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디가 B여? B는 B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모두 B만 고를 수도 있잖아. 그럼 A가 B는 거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줄 치세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B는 그 주머니가 생기는 걸 뭐해? 없애야 돼. 그럼 A 주머니가 비는 건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한 가지겠죠? 모두 뭐를 선택해서? B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B 주머니가 비는 게 한 가지가 있겠죠? 모두 뭐를 선택해서? A만 선택해서. 괜찮아? 그래서 이런 문제 다 좋은데 끄트머리 조건 꼭 다른 걸 확인하셔야 된다.
그런 거 가지고 풀어서 나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알겠어?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해야 알 수 있다? 틀려야 알 수 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은 겁나 틀려야 된다. 틀릴 건. 알겠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안 피곤하게 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힘내, 조금만 힘내. 알았지? 알았어요. 내가 좀 더 어떻게든 해볼게요. 좀 힘내서 보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